예, 이제 기초 드로잉 운송기기 강좌를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운송기기인데 일단 운송기기 중에서 저는 자동차를 먼저 그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좀 뭐랄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기구니까. 그래서 운송기기는 아주 전체적인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뭐 오토바이, 자전거, 뭐 기차, 비행기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그런 거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라 그러고 이제 비클이라 그래가지고 바퀴가 달려 있는 것들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그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각자의 뭐 개성에 맞춰서 그리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퀴부터 그려요. 바퀴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심플한 형태의 차를 그릴게요. 이제 이런 차죠. 이렇게 그립니다. 앞에가 많이 보이고. 자, 이 차는 제가 지금 어떤 비율로 그린 거냐면은 시점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약간 밑에서 본 거죠. 이렇게 밑에서 본 걸 그린 거거든요. 밑에서 봤기 때문에 밑면도 어느 정도 뭡니까?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차가 만약 이렇게 네모난 형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윗면이 보이니까 약해서 위에서 본 건데 제가 본 관점은 어떤 겁니까? 요 관점에서 본 거예요. 요 관점에서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전 다 그릴 생각입니다. 뭐 지금 카 디자인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동차를 그리기 위한 그런 연습이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명암을 넣는 거는 이렇게 단차가 있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고요.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타이어, 제가 이제 검게 칠하는 부분은 타이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그림자가 위에서 왔으니까 이제 인체 드로잉 편을 들으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그림자의 관계도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구분되는 데는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자, 이제 이 덩어리하고 이 몸체하고 덩어리가 다른 거니까 제가 좀 더 뭐 일단 저도 그리면서 생각나는 건 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문 여는 뭐 손잡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 그리죠. 뭐 뒤에 뭐 날개도 그려보고.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면의 방향들 그리고 비례감 그리고 투시의 어떤 뭐랄까 틀리지 않는 어떤 요령 뭐 요령이죠. 이런 것도. 그래서 시점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자동차를 그리거나 할 때는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8강 기초 디자인 2 8강 수업을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투시라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어떤 응용이나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종대, 홍대, 조치원 이런 데서 제시된 사실적으로 실제로 시험 때 예시로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쁜 피망 이미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징적인 그리고 조금 전에 강조했던 내부적인 모습 이걸 뜯었을 때 안을 잘랐을 때 혹은 구성을 다르게 바꿨을 때 안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도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재밌는 디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르고 붙이고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쁜 피망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겠는데 변형 방법이나 응용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어떤 개체든. 물론 거기에 적절한 게 있겠고 혹은 조금 안 맞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이런 주제일 때는 형태를 응용하는 게 좋을 거다. 혹은 내가 이런 주제 때는 구조적인 변형이 중요할 거다. 혹은 잘 어울릴 거다. 재밌을 거다. 채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아이디어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고 그렸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개체를 어떻게 변형하고 응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짧은 선들만 활용을 해서 그리드를 보여주는 거는 저게 저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리드를 만들어서 조금 깊이 있는 거는 조금 더 강하게 굵게 잡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드도 마찬가지. 각 꼭지점들 연결해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개체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기계적이거나 혹은 형태 모양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꺾였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더 세분화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더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잘라냈을 때 혹은 덜어냈을 때 어떤 모듈적인 형식에서 어떻게 잘라내는지 혹은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를 끄집어내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느낌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이죠, 그죠? 여기서 느껴지는 위에와 아래의 어떤 크기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과장을 줘서 크기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럼으로써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공간감이나 투시를 적용시키는 거고, 보여지는 지금 이 꼭지를 굉장히 크게 과장했죠, 그죠?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비례에 비해서 여기서는 투시가 적용됨으로써 꼭지를 굉장히 과장시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좀 더 세부적인, 물론 이런 부분들은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고 생략을 할 줄 알게 되면 컬러링 하면서 다 만들어 버려도 되는 것들인데, 일단은 이 수업은 드로잉이 위주의 어떤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약간의 명암을 넣어서 입체적인 느낌이 어떻게 나야 되는지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자연물이기 때문에 형태의 어떤 다양한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직선적인 요소가 됐든 곡선적인 요소가 됐든 과장해야 될 부분의 어떤 형태적 과장, 지금 충분히 지금 요 모양이 요렇게 지금 과장이 됐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면 단면이 되는 부분, 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두께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구체적으로 모양을 잡을 때 틀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실내에서 내부나 혹은 외부의 어떤 형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만들었죠, 그죠? 물론 지금 시각적인 어떤 드로잉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컬러링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색상에서 저 개체가 무엇입니다 라고 더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감안하시고 스케치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가시게 되면 이런 스케치들이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모양 잡았는데 안에 막 세부적으로 이런 거 안 그려도 돼요.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것만 잡아주고 컬러링 할 때 모든 걸 끝내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저 1강은 국민대 작년 출제
문제들의 그 유형들과 작년도 가군, 나군 출제 주제들의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제 정중동을 풀기 위해서 기본 도형들을 뭐 적층, 관입, 나열의 방법을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생수병을 가지고 정중동의 그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생수병에는 이제 그냥 막 생뚱맞게 풀면 안 되고, 물의 움직임은 어때? 굉장히 막 과격한 움직임, 파도처럼 굉장히 과격한 움직임도 있지만은 뭐 잔잔한, 그지? 아주 조용한 움직임도 있지. 그래서 이 우리가 풀 거는 정중동이라는 거에서 물의 움직임, 조용한 물의 움직임. 그 물이 기본 도형들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정중동 이런 거를 연출을 해주면은 가장 서로 다른, 이질감이 드는 서로 다른 물체들을 정중동에 꼭 필요하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상이 상당히 재밌지. 예전에 국민대 제목이었다면은 만약에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뭐 물고기를 표현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체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그걸 분해 혹은 재결합을 해서 어떤 또 다른 물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조용한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물결, 그지? 그 물결에 뭐 이렇게 물 속에서 물 아래에서 물 위로 보는 그런 연출들, 이런 데 보면 그런 연출들이 좀 있지. 과연 이제 물이 졸졸졸졸 떨어진다면은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살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물결로 서로를 밀어내면서 움직이겠지. 그러면서 뭐 이런 금속의 그 구 형상의 물체들은 뭐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렇게 휘돈다든가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그림이 연출. 나열도 평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화면 구성이 재밌어. 화면 구성이 평면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입체적이지. 공간이 입체적이고, 그러니까 구도가 좌우로 나열이 됐지만 그게 조용한 움직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면서 위아래로 또 움직임이 있지. 굉장히 좀 입체적인 그런 구도에 아주 좋은 이 그림, 그러니까 출제 의도도 굉장히 잘 반영이 됐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이 되겠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그 초창기 사고의 전환이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처음부터 이제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목을 선택 실기로 실시해오던 학교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독자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에 관련된 그런 유형이 정립이 된 학교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제 올해 출시됐던 2013학년도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2013학년도에는 출제 주제가 이제 이미지로 나왔어요. 이미지로 나왔고, 이제 옥수수의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인터넷 환경을 표현하시오. 이런 주제가 나왔었는데, 인터넷 환경이라는 그 주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인터넷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뭐 구상형의 그런 명사가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추상성을 보여주는, 이렇게 바로 시각화되지기가 어려운 그런 추상형의 그 주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렇듯 어떤 뭐 추상성의 그런 주제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제 출제자의 의도부터 확실하게 분석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고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될지 한번 접근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이제 주제 접근의 해석을 통해서 각자 이제 다양한 해석으로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학생은 인터넷 환경이라는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뭐 구체화시켜서 딱 보여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디지털적인 이미지, 약간 글로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뭐 지구본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 마크를 통해서 어떤 인터넷 환경이란
그런 거 약간 지구라는 부분이 어떤 그 상당히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작아지는 그런 이미지를 그 과감하게 보여줬고, 이제 옥수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큰 옥수수를 보여주는데 최대한 그 모티브를 활용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옥수수를 상당히 그 좀 구체화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해 준 이 그림은 이제 그 어떤 옥수수를 이제 비슷하게 좀 잘 보여주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긴 했는데, 확실하게 좀 테마가 좀 보여지죠. 그 여기 뭐 조그만한 그 어린아이 꼬마와 이게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우주 공간이라는 그런 아무래도 좀 큰 세상, 이런 넓은 세상이라는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이 크게 뭐 옥수수와 아래 좀 연장선이라고도 같이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먼 거리에 있지만 이제 화상 통신을 통해서 좀 그 인터넷 환경이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근접해질 수 있는 이런 가까운 생활권들, 이런 이미지들을 화상통신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아무래도 그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엿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그런 화면 배열들을 통해서 역시나 스마트폰을 옥수수와 병합한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떤 이제 그 뭐 공간이나 이런 그 광범위한 어떤 우주적인 느낌까지 활용을 해줬다라는 거는 인터넷 환경이 원래 접해 있는 공간이 굉장히 광활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이 좀 활성화돼 있고 많이 좀 근접해졌다라는 그런 부분에 테마를 정해놓고 보여주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 학생은 이 옥수수라는 형태를 키보드로 해석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그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 배열의 그런 그 어떤 점적 요소들의 배열들을 어떤 키보드화 시켜서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컴퓨터에서 키보드 영역들이 그 아무래도 그 인터넷 환경과 밀접하게 조형적 유사성,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부분에 대한 연출이 주요 핵심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이제 어떤 뭐 인터넷 환경들의 부수적인 시각적인 요소들, 뭐 모니터랄지, 뭐 다양한 이런 뭐 안테나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뭐 도시적인 이미지들을 포함을 해서 어떤 약간 뭐 디지털적인 이미지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부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들이 해석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측면이라고. 근데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중요한 이 부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다른 뭐 사선 구도랄지 뭐 시점을 바꾸는 게 크게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 학생은 딱 필요에 의해서만 키보드만 보여주고 이제 키보드를 이제 실제 입력하는 모습으로서 어떤 인터넷 환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테마를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더 강조를 해서 옥수수를 활용했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이 노란색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들 어떤 한난대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더 차가운 색으로 전체적인 두 색상을 이루어주고 있고, 포인트 컬러로서 옐로우를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더 옥수수다운 그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하나의 계획적인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그 첫 번째 그림과 유사성이 있긴 한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옥수수의 모양과 조형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옥수수 알갱이의 변화된 측면을 보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역시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들이 어떤 이런 뭐 어플들에 대한 아이콘이나 로고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심볼이 박혀져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당히 어떤 뭐 구체화적인 내용들보다는 옥수수의 알갱이들이 다양하고 요즘 인터넷 환경들이 테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무슨 뭐 SNS 무슨 뭐 요즘도 도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카톡이랄지 이런 아이콘이나 뭐 쇼핑, 주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추 형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약간 추상적인 그런 이미지. 다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목은 그러면 이제 그 가장 많은 학교에서 디자인 대학을 취합하고 있는 하나의 그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이 사고의 전환들의 다양한 대학들 안에서의 공통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각 세부적인 대학들의 반영 비율이랄지 출제 경향이랄지 그리고 선호하는 유형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서 따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보신다라면은 올해 디자인 대학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그냥 그 1차원적으로 그냥 전달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간혹 이 강의를 진행하다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생겼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어떤 그 댓글이나 이제 문의 사항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을 요약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드릴 거고요.
이제 본인이 궁금한 사항들은 충분히 그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서로 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터넷 강의라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많은 실습이라는 시간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실습이라는 기회는 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숙련도 수업을 진행을 해줘야 될 거고, 지금 진행된 이 강의 내용들은 이제 본인이 준비할 때 보다 모든 부분을 다 잘하기는 힘들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적하고 있고 본인의 타겟을 잡고 있는 학교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보셨던 강의 내용들과 유사한 점들이 아마 다른 학교들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의 그 기준들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내용을 풀이를 해가면서 본인의 반영을 해보신다라면은 아마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자,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